이번 애니는 에피소드 형식의 애니라서 총 스토리가 3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하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 우리의 계절은 출발합니다. 空腹が心を蝕んでいく 추적추적 내리는 비에 하루가 바쁜 사람들은 모두 차가운 도시 속에서 무표정으로 살아가고 이번 에피소드의 주인공 또한 무표정으로 살아가고 있죠. 忘れそうなあの味が今頃になって身に染みるようで 그리고 그는 이런 바쁜 일상 속 옛날에 먹었던 추억 가득한 음식이 그리워집니다. 季節が巡るたびに思い出すふるさとで食べたビーフンの味を 과거 한 시골에서 생활하던 주인공은 아침을 미펀이라는 국수와 함께 시작했다고 하죠. はい2丁ありがとう 그리고 아침에 미펀을 받아낸 할머니는 りんちゃんおばあちゃん 어렸을 때의 주인공과 식사를 시작합니다. 이 미펀 가게는 모든 것을 수제로 만드는 특별한 가게이며 입에 넣으면 살짝 쫄깃하게 씹히는 식감이 예술이라고 하죠. 거기에 쫄깃한 버섯, 윤기 흐르는 모기버섯, 마지막으로 진한 국물까지 더해진다면 その味わいは僕の心をほころばせる 주인공의 추억이 쌓이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가게에서 나오는 국물은 조미료를 단 하나도 넣지 않은 시간과 노력을 두 부부가 쏟아부으니 맛이 없을 수가 없다고 하죠. その店のマスターは以前北京でお抱えの料理人だったことがあり 사실 그냥 이 아저씨가 먼치킨이었던 거네요. 네. 아무튼 이렇다 보니 먼 지역에서 아침 일찍 이곳을 찾는 사람도 있었지만 인기가 너무나도 커서일까 온다고 무조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었다고 하죠. 하지만 옆집에 살고 있던 주인공은 그 누구보다 간편하게 이 음식을 즐길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매일 행복한 하루가 시작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突然ビーフン屋を辞めてマスターとおかみさんは姿を消した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주변 가게가 시샘에 쫓아냈다고 하죠. 그렇게 주인공의 아침을 책임져주던 가게가 떠나 주인공은 어쩔 수 없이 구척을 간직한 채 성장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고등학생이 되어 시골을 떠나 어느 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된 주인공의 아침은 확실히 다른 형태가 되어 있었는데요. 전 가게와는 달리 면은 기계로 만들어졌고 그렇게 식감도 별로였지만 熱々の具が美味しい 전에 가게보다 좀 더 풍부하고 감칠맛 나는 건더기로 충분히 맛있는 미펀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주인 아주머니 아들 또한 주인공과 같은 학교를 다니기 덕분일까 あんたも食べ盛りなんだからたくさん食べなそんでしっかり勉強しな 매번 서비스를 챙겨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거 다 때려치고 이 가게에서 먹는 가장 큰 이유는 彼女の髪は朝日に照らされて栗色に光り 자신이 짝사랑하는 선배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어가던 주인공은 옛날처럼 이 추억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ビーフン屋は別の姿に変わった 하지만 가을이 되었을 때 존직을 고민하던 남편이 부인을 설득하여 낚시가게로 바꾸게 되면서 그의 추억은 추억으로서 끊기게 되었죠. 그렇게 맛있는 미펀도 아름다웠던 그녀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고 심지어 낚시가게마저 파리만 날리는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공이 다니던 학교에서 큰 싸움으로 낚시가게 아주머니 아들이 다리에 큰 부상으로 응급실에 가게 되었고 그 후로 낚시가게는 문을 닫았다고 하죠. 하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 그 가게는 다시 문을 열게 되었고 예전과 다르게 남편과 다쳤던 아들도 같이 일을 도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행복한 하루가 시작될 것 같았지만 주인공이 짝사랑하던 그녀는 이미 졸업하고 이 마을을 떠났다고 하죠. 아무튼 그랬던 주인공은 어느덧 성장이 성인이 되어 있었고 늘 누구와 함께 보냈던 아침은 今は一人で 어떤 추억도 남을 수 없는 형태가 되어 있었죠. 그가 들어간 가게는 확실히 부엌에 많은 인원들이 일을 거들고 있지만 면도 기계가 만든 면에 원가 절감을 위해 매우 적게 들어간 건더기 마지막으로 그저 평범한 육수까지 주인공이 매우 좋아했던 음식이지만 이 음식은 주인공이 사랑하던 음식이 아니었죠. 그렇게 식당을 나온 주인공을 기다린 건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충격적인 연락이었고 주인공은 단번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곧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할머니를 만나 할머니의 미소를 마지막으로 자신의 첫 추억을 함께하던 할머니를 떠나보내야만 했죠. 그 후에 잠시 고향에 머물며 근처에 돌아다니던 주인공은 はい何にします 三鮮ビーフンを一つ 두 번째 추억의 음식을 찾아 먹게 되며 한 번 더 힘을 내고 하루를 살아가기로 합니다. 小さい頃から可愛い服が好きだった 그리고 이 또 다른 에피소드의 주인공은 여동생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며 他に取り柄のない私がこの仕事に就けたのは親からもらった身長のおかげ 큰 키 덕분에 모델 활동을 하고 있는 능력자이죠. 하지만 이 감사함을 전할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주인공은 늘 부모님에게 감사하며 빠르게 바뀌어가는 세상에 오늘도 빛나자는 마음으로 たった一人の家族妹のために 자신을 세상에 알리고 있었죠. 그렇게 모델의 일이 끝난 주인공은 누가 넘어뜨리려던 옷걸이를 붙잡게 되었고 もう触んないの怪我したらどうすんのよ 말투 진짜 적응 안 되는 매니저가 주인공을 걱정하고 있죠. 그리고 모델 중에 꽤나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된 주인공은 이 일이 그저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何が見えますか
많은 여성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서 있는 주인공에게 편집장은 지금 무엇이 보이는지 물어보게 되었고, 주인공은 그저 조명과 옷 그리고 여자들만 보인다는 뻔한 대답을 할 뿐이죠. 그렇게 편집장이 떠나고 나서야 매니저는 사회생활 좀 하라며 다음에는 좀 더 감명 깊게 말하라는 충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주인공을 ケーキあるよと 생일에 맞춰 케이크를 직접 만든 동생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주인공은 그런 동생의 마음도 모른 채 그저 회사 사람들과 파티를 즐길 뿐이었죠. 그런 주인공에게 누가 봐도 존나 나쁜 새끼일 게 뻔해 보이는 관상을 가진 한 남성이 주인공과 포옹을 하게 되었고, 悪いね会社に戻るよ 역시 관상은 과학인 게 벌써부터 썸녀 챙길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남자이죠. 그런 남자의 썸녀인 주인공에게 어느 한 귀여워 보이지만 또 눈이 벌써부터 여우처럼 생긴 애가 다가오게 되었고, 多分君売れるよ 아이 개새. 아무튼 이 여자애는 주인공과 같은 소속사에 붙었다는 소식을 주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いいね花がある 그리고 이 새끼는 끝까지 이러고 있고요. 그렇게 기분 잡쳐버린 주인공을 챙기는 건 역시 매니저와 슬뿐이죠. あなたもうちょっと男は選んだ方がいいわよ。うるさい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은 당연히 집에 만취한 상태로 복귀할 수밖에 없었고, あーおいしい 드디어 여동생이 만든 케이크를 먹게 되죠. 그 후에 완전히 뻗어버린 주인공을 내둔 채 여동생은 매니저와 단둘이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全部お姉ちゃんのおかげだからお姉ちゃんに引き取ってもらえなかったら学校にも行けませんでした 이 둘은 같이 살게 된 지 얼마 안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둘이 대화하는 것을 견제하는 주인공이지만, 女の子には出しません。 아이고 게이야 게시판 이용자라는 뜻 찡긋. 아무튼 매니저는 주인공에게 내일 오디션에 늦지 말라는 말을 남긴 채 집을 떠나기로 하죠. 그렇게 아침이 되었을 때 동생이 주인공을 깨우게 되었지만 주인공은 젓가락 다시 잠에 들게 되었고, 개운함과 동시에 싸함을 느낀 주인공은 호다닥 오디션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오디션에는 예전에 봤던 쌍년 아니 후배도 같이 참여한다고 하죠. 그렇게 둘의 오디션이 끝이 났고, あそこはほら若い子向けだから。 오디션에는 아까 그 후배가 붙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 후에 이연타로 썸남은 일에 바빠 말 걸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게 되었고, 패션 위크라는 패션 이벤트 때문에 저녁도 잘 먹지 않는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이지만 うるさいなルルに何がわかるの 이미 예민수치 맥스를 찍은 그녀를 건드는 건 자뻑행위와도 같죠. 아무튼 주인공은 늘 남들 앞에서 어떤 관리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매번 운동과 빡센 식단 조절을 하는 노력을 이어나갔고, 이건 모두 부모를 잃고 각자 다른 친척에서 자라게 되어 힘들었을 동생을 위해 이악 물고 버티는 것이랍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점점 무너지기만 하죠. 그렇게 몸이 비틀거릴 정도로 무리하면서까지 패션위크에 참여하게 된 주인공을 うわひどい顔ですね先輩 이 진짜 씨팔레. 아무튼 그렇게 자신의 순서까지 다가오게 되었고, 결국 무대 도중에 쓰러지게 되면서 실패해버린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주인공의 부상이 나을 때까지 꽤나 많은 시간이 흘렀고, しばらく仕事から遠ざかっていただけで私の姿はすっかり消えてしまった 그 잠깐이라는 사이 패션 잡지의 주인공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그렇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 모델 활동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지만, 嫌になっちゃったんだよねしばらく休むずっと休みたい 매번 대본 쓰기 직전에 제가 하는 말을 이 친구가 하고 있었고, 심지어 동생이 하는 일이 마치 쉽다는 듯 자신도 알려달라고 해버리면서 私も働こうと思ったのに誰のためだと思ってるの 그들의 갈등은 최고조를 찍게 되죠. 그리고 이 말까지 들어버린 여동생은 홧김에 집을 떠나도록 합니다. 그렇게 동생이 집을 떠나고 나서야 주인공은 동생이 디자인한 옷을 보게 되었고, 생각보다 잘 디자인한 옷을 보며 불과 30초 만에 주인공은 괴가천천하게 되죠. 하지만 자신이 은퇴한다는 사실은 매니저에게까지 말하게 되었고, じゃあ私の仕事もこれまでね。 그동안 두 마리 토끼 다 잡겠다고 했던 주인공을 비꼬기 시작한 매니저입니다. どれだけ稼がせてやったと思ってんの 그리고 동생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매니저에게 해버림으로써 매니저는 그런 말태부터 고쳐야 한다고 하죠. 그리고 그런 주인공에게 それじゃ明日16時ここに来てちょうだい。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한 매니저입니다. 하지만 다음날이 되어도 주인공은 이곳으로 향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고, なんか書いてある頑張れお姉ちゃん 동생의 응원을 구해서일까 적혀있는 곳에 도착하죠. 그곳은 다름 아닌 패션쇼가 진행되는 장소였고, 동생 또한 그곳에서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동생이 만들어준 옷을 받으며 동생의 응원과 함께 失いたくない私の大事なものどんなに無様でもみっともなくても絶対に手放すもんか 다시 한 걸음 내딛게 되죠. 그 후로 동생은 학교를 졸업하고 옷을 만드는 일을, 주인공은 계속 모델의 일을 이어나가게 되었고, 동생이 만든 옷을 주인공이 입는 자신들만의 작은 패션쇼를 하며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다음 에피소드의 주인공인 리모는 자신이 독립하고 이사오게 된 집에서 진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집은 월 100만원이나 내야 하는 매우 비싼 집인데다가 취업한 지 2년밖에 되지 않는 리모에겐 너무나도 가혹한 가격이 아닌가 싶지만, 関顧問にこんなホテルを建てるこのプロジェクトを舐めてるのか
집보다 이 회사가 훨씬 더 가혹하기 때문에 비교적 괜찮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나마 나은 느낌이죠. 그렇게 상사에게 지대로 치인 리모는 그에 대한 화풀이를 부모님에게 버렸고 俺家出るよ部屋はもう決めたから 이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독립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짐을 정리하던 리모는 중학생 시절 사용하던 짐을 발견하게 되었고 これシャオユから預かったテープじゃんまだ持ってたのか 이 테이프는 중학생 시절 리모가 좋아했던 샤오유라는 여자아이가 이 친구에게 맡겼고 이 친구는 어머니에게 맡긴 테이프라고 합니다. 리모는 이 테이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고 そうだあそこなら 중학생 때 살았던 집으로 향하기로 하죠. 閉ざした恋かけた夢の続きあの頃の君と僕が全て持っていたもの 분명히 테이프 안에는 그가 잊고 살았던 꿈이 담겨져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과거를 회상하게 되었고 리모는 어렸을 때 짐 정리를 도와주던 친구와 パンシャオユのテープが先だろ fucking 썸녀인 샤오까지 3명이서 일상을 보냈습니다. 샤오이가 썸녀인 이유는 리모에게 쿠키를 주지만 막상 이 돼지 새끼한테 절대 주지 않는 걸 봐선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였죠. 에라이트. 그리고 자신만 안 줬다고 바로 광범위로 폭로하는 판이지만요. 그렇게 서로 각자의 행복한 일생을 보내고 나서 샤오유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하는데 シャオユ 샤오유가 발을 삐어버리는 바람에 ここでいいよ歩けるから下ろして 그냥 발 삐는 김에 그냥 분질러버리고 싶어. 아니 이 둘은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의 사랑이 넘쳐나는 추억을 남기게 되죠. 그리고 엎혀있던 샤오유는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될 것 같아 리모에게 수업 내용과 재밌었던 일을 녹음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리모는 다음날 샤오유의 부탁대로 학교에 있었던 일상을 녹음한 테이프를 전달해 주었고 2行目を見て 샤오유는 그 테이프를 감상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감상을 끝낸 다음날 샤오유는 전에 받은 테이프의 답장이라며 자신이 녹음한 테이프를 리모에게 건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테이프가 바로 아까 성인 버전의 리모가 찾았던 테이프와 같은 테이프이죠. 그렇게 리모는 그 테이프를 밤에 듣게 되었고 将来について考えたことある自分はどこにいて何をしていて 그들은 은밀하게 자신들만의 소통을 만들어갑니다. 그들은 서로 좋아하는 색을 물어보거나 좋아하는 꽃 그리고 비밀스러운 얘기까지 이어나갔고 하지만 이 질문을 받은 샤오유는 私養護大学の附属高校を受験しようと思うの 멀리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한다고 합니다. 즉 거절한 거죠. 근데 이게 또 자신의 의지가 아닌 대학까지 프리패스로 갈 수 있는 고등학교라서 아버지가 무조건 그곳에 입학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꿈을 밟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들은 리모는 じゃあ親の言う通りに生きてくのかよだったら勝手にしろ 부모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긴 샤오에게 한마디 하게 되죠. 그렇게 저녁이 되어 가족들과 식사를 하던 리모는 샤오가 개쩌는 고등학교에 간다는 말을 해주었고 샤오를 좀 본받으라고 하는 아버지에게 俺も養護大附属を受ける 샤오에 대한 애정이 정말 깊은가 봅니다. 충동적으로 말한 거냐고 하는 아버지에게 本気だよ養護大附属に入ってその後養護大学に行く 자신의 마음을 굳게 다짐하는 주인공이죠. 그렇게 마음을 굳게 다짐한 다음날 リモ君志望校はどこにしたのこの辺のみんなと同じ高校だよ 샤오에게만큼은 비밀로 하기로 한 리모이죠. 그 후부터 리모의 인생은 완전 공부에만 몰두하고 공부에만 미쳐 사는 인생을 살게 되었고 샤오 때문에 무리하는 거 아니냐는 친구의 말에 そんなんじゃない俺はただ俺の力を証明したいだけだ 그저 변명만 늘어놓는 리모입니다. 그렇게 공부만을 하던 어느 날 あとパン君からテープを預かったのあなたに聞いてほしいそうよそんな時間ないからそこの段ボールに入れといて 드디어 리모가 어째서 이 테이프의 존재를 까먹고 살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는 장면이네요. 아무튼 그렇게 시험이 끝난 어느 날 리모는 가벼운 걸음으로 자신이 학교에 합격했음을 알리려고 했지만 うるさいわねシャオユちゃんならいないよ 막상 리모는 붙었지만 샤오가 그 시험에 떨어지게 되면서 手を挙げちゃったみたいでシャオユちゃん入院になったって聞いたわ 아버지의 폭력으로 입원했다고 하죠. 그렇게 비가 쏟아지는 어느 날 주인공은 결국 샤오를 만나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만 했고 그래도 겨우 샤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들은 꽤나 많은 시간이 흘러야 다시 만날 수 있었고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흘러서일까 리무는 샤오가 더 이상 편한 상대가 아니라고 하죠. 그리고 기술이 좋아짐에 따라 리무는 CD 플레이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そうだよねテープはもう使わないよね 자신의 촉에 끊겼음을 느낀 샤오입니다. 그와 동시에 마지막으로 주었던 테이프에 대해 얘기하는 샤오이지만 아까 봤듯이 주인공은 이미 그 테이프에 대해 까먹은 지 오래죠. 그렇게 그 둘은 리무가 샤오를 업었던 추억이 있는 육교에서 私のために高校を決めたって本当俺はただ親を見返したかっただけ 끝까지 샤오를 밀어낸 리무는 샤오와 완전히 멀어지게 되죠.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シャオユも水くせえよな
アメリカ留学するなんて全く一言欲しかったぜ。 이젠 마음뿐만 아니라 서로의 거리까지 멀어진 그들은 육교에서의 모습이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회상을 끝낸 리무는 중학생 때 살았던 할머니 댁에서 테이프 플레이어를 찾아낼 수 있었고 リモ君、来週のバスケの試合出ない方がいいよ。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테이프를 듣기 시작하죠. 그 테이프 안에는 자신이 각오해 했던 다짐들과 어른이 되면 같이 또 듣자는 약속이 담겨 있었고 兵庫大附属高校は辞める。だってリモ君と離れたくないから。 이 중요한 말을 씨벌 성인이 돼서야 듣게 된 리무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녀를 만나겠다는 꿈이 생겨 리무는 고향 근처에 모텔을 운영하게 되었고 あ、いらっしゃいませ。ご予約はされて。 시간이 지나 고향으로 돌아온 샤오를 만나게 되죠. 그렇게 각자의 목표를 이루고 또는 이루기 위해 전 에피소드 주인공들이 한 공항에 도착하게 되며 지금까지 우리의 계절은 이었습니다. その足音は続いていく 자, 장르, 드라마, 로맨스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계절은 무려 너의 이름은 제작사인 웨이브 필름에서 만든 작품인데요. 제가 너의 이름은 제작사에서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대하게 된 작품인데 생각보다 뛰어난 작품은 아니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역시 감독이 쩔어야 좋은 작품이 나오는가 싶기도 하고 1시간 14분이라는 짧은 러닝타임을 가졌음에도 이걸 또 3개 에피소드로 나누게 되면서 담고 싶은 내용을 적절하게 다 담지 못한 느낌을 받았죠. 그리고 웨이브 필름 하면 또 작화로도 유명한 회사이지만 사실상 캐릭터의 작화보다는 배경에 쏟아 부으면서 연출과 캐릭터 작화 면에서는 좀 아쉬웠고요. 그래도 첫 에피소드에서 나오는 음식 장면은 진짜 퀄리티가 쉿미쳤습니다. 진짜 보다가 참지 못해가지고 라면 끓여 먹었다니까요. 아무튼 그래도 나름 전혀 볼가치가 없는 작품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의 계절은을 추천해드리고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오늘 꼭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